사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3개가 있었어요. 처음에 벌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받은 게 집행유예였는데 집행유예 기간까지 지난 그 바로 다음 달에 음주운전 또 한 거예요. 계속 거부를 하다가 이제 5번까지 거부하다가 현행범 체포돼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무죄를 주장했어요. 자, 결과 징역 1년 실형 선고돼서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혐의로 막을 교통사고 가래로 막지 말고 호미로 막으시죠. 교통사고 형사 전문 이기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음주운전 했을 때 그리고 무죄 주장,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다고 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렸는데,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저희 이기로 변호사님 사건은 아니고 이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변호사님이 근무하셨던 법인의 다른 변호사님이 하셨던 사건인데, 반면교사로 삼으시라고.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음주운전 혹은 음주 측정 불응할 경우에 어떤 처벌 나올 수 있는지 반면교사 삼으시라고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3개가 있었어요. 처음에 벌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받은 게 집행유예였는데 집행유예 기간까지 이제 지났습니다. 근데 지난 그 바로 다음 달에 음주운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습관이에요. 이게 뭐 진짜 처벌을 많이 받는 이유가 결국 그 습관에 대한 부분을 처벌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걸렸어요. 경찰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데 풀대라고 부르죠. 풀대. 측정기를 갖다 댔는데 안 한 거예요. 호흡도 건성으로 하고 그래서 총 15분에 걸쳐서 3번이나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세 번이나 걸렸고 집행유예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 또 걸리면 큰일 나겠다 아니 싶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소주 한 병 딱 마셨고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한 500m? 물론 이제 음주운전 잘했다는 건 아닌데 뭐 수치가 뭐 어마어마하게 높지도 않고 뭐 인사불성도 아니었고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동 거리도 짧았기 때문에 인정하고 갔어야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음주 측정 3번 거부하고 경찰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계속 거부를 하다가 이제 5번까지 거부하다가 현행범 체포돼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부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가 나 아예 안 할게요만 거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데 대충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음주 측정 거부로 막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불듯 말듯 네. 뭐 이렇게 이걸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방해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 정말 뭐 이제 심폐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뭐 그런 것들은 음주 측정 거부를 안 하고요. 그런 이제 병환이 있어서 부득이 못한 경우 호흡이 딸려서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판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측정이 안 될 정도의 호흡을 한다. 이거는 음주 측정 거부로 보여요. 그렇죠. 뭐 인사불성도 아니니까 뭐 심신상실자 미약죄도 아니고 이제 유치장에서 이제 밤새 있고 아침에 경찰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또 거기서 전날 술 마셨다고 또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술 다 불어요. 그냥 뭐 500m 정도 갔고 죄를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음주 측정 거부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되면서 이제 변호사님과 같이 근무하셨던 이제 그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이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이 무죄를 주장하셨어요. 무죄 주장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 거부를 처벌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는 이런 거였어요. 그 음주 측정을 강제하는 것은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지 측정 불응행위 자체를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측정 불응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죄 변론을 한 거죠. 논리 좀 궁색하지 않나요? 예. 측정 불응 자체를 처벌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 논리를 갖고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 사람이 심폐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근데 측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호흡만 불어넣는다라는 건 그거는 측정을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그렇죠. 이제 거라고 소극적이긴 봐야겠죠. 하지만 그게 거부한 거고. 네. 그게 사실 많이 쌓여온 판례기도 해요. 근데 변호사님 만일에 이분이 네.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맡겼다면 네. 어떻게 하셨을 것 아, 같아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네, 무서워서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요. 이 판단을 하는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분명히 거부한 게 맞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우기면 형량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긍이 가잖아요. 내가 전과가 3번이나 있고 집행유예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섭잖아요. 무서우면은 덜 부려고 할 수도 있죠. 대신 자, 무죄 주장하니까 재판부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시 음주 추정했던 경찰관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증인신문 했고요. 경찰은 당시 상황을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명백한 유죄인데 이 법리를 가지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어요. 자, 결과 징역 1년 실형 선고돼서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은 다음에 사실 위태로운 상황이긴 했어요. 뭐 측정을 해서 얼마의 수치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측정을 했다라고 해도 실형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징역 1년이었을지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사실 네 번째 분들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예를 옳다는 건 들면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라던가 술을 마신 양이라던가 운전을 하게 된 계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측정을 불응했다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대응 방법인 거죠. 거기도 안 좋지만 또 이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거는 정말 진짜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든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죄를 주장한다라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판결에서 무죄를 주장했을 때 이제 무죄 판결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이 훨씬 세집니다. 예. 이 부분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문구 그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성의 기미가 없고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준법 의식이 박약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 개전의 정이 없다라는 건 이 법조계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옛날식 표현이긴 하죠.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본인이 자신을 이렇게 고칠 구제불능이다라는 걸 이제 법률적으로 쓴 거죠. 네. 이 사람이 무죄를 주장했다라는 점이 이 양형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거를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그러니까 수 이제 있다. 음주 측정 거부한 것도 잘못했는데 거기에 무죄까지 주장했으니 이 개전의 정이 없고 구제불능이다. 그러니까 구속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죄를 다퉈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정말 무죄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게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때도 변호사가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보여질 때 그쪽 방향으로 가야지 섣불리 그냥 무죄를 받아줄게요 라고 하는 말만 믿고 그 변론에 따르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근데 혹시 음주운전 해서 적발이 됐다. 무죄 주장 신중해야 돼요.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